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증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도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주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증시 일정들 또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 연결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쉬어갔고 오늘 다시 상승불 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한 줄평은요, 반도체 쏠림 시장 지속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미 증시가 좀 급등으로 좀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제 잠정적으로 협상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달 말 내일이죠. 이제 투표만 남았는데 아마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호재, 불확실성의 해소에 의한 상승이 좀 나왔고, 여전히 반도체, AI 반도체의 상승으로 인한 지수가 반도체 업종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는 좀 상승해 주는 모습인데, 일단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연고점 자리 다시 한번 체크했고, 뚫어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 이제 강하게 돌파할지, 내일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테스트하러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약세예요. 예, 또 전고점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아직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당분간 대형주 장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업종이 좀 쉬어갈 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쉬어갈 때 다른 업종, 어떤 업종이 올라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체크해서 노란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좀 지금 상황에서 매수할 종목을 좀 찾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또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2차 전지주들 약세 속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들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코스피 위주 장세 속에서 지금 현재 7만 전자를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시그널들 잡아볼게요. 상승 테마들 어떤 데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예, 오늘 좀 특징적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엔비디아 관련주도 크게 이제 부각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에 쏠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에 자금이 좀 쏠리면서 상한가를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만든 금액이 이제 1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뭐,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제 그래픽카드 유통 단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종목, 이런,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뭐 이제 드론 관련주로도 엮이고 여러 가지 좀 관련주로 엮이는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매매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종목이고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 이제 CE랩인데 CE랩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이제 갭상승으로 떴다가 좀 밀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다시 뭐 장중에 한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밀려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종목들 자체가 이제 중소형주들 매매가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보시면 분봉상으로 보셔도 이 급등락이 좀 심하거든요. 갭 뜨고 나서 그냥 밀어버리고 오늘도 뭐 분봉을 좀 작게 보시면 굉장히 좀 흔드는 모습이 강하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에서 따라가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 매매가 좀 쉬운 시장이 아니고 대형주 쪽으로는 이미 좀 많이 떠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보유자 분들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단기간에 급등이 좀 많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될지 그걸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태까지 좀 반도체 업종에 물리셨던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반도체 관련 업종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또 한 번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분봉을 보여주셔서 알겠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일 것 같습니다.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은 혼자 세우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주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지금 보셔야 될 게 대형주 쪽에서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저항선 자리를 좀 뚫어주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9만 원대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벌써 이제 11만 3천 원까지 단기간에 대형주 측으로 급등이 좀 나왔죠. 올라가는 것도 이제 따라잡기가 좀 어렵게 계속 이렇게 갭상승으로 좀 떠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원래 대장주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중주인 하이닉스가 더 잘 가는 이유는 이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지금 DDR5 메모리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재고 감소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DDR5 일단 이것도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HBM에 대한 수혜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간 너무 급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일반 잡주 테마 이런 종목이 아니고 대형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인데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올라갈 자리는 더 있습니다. 물론 뭐 14만 원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14만 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조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뭐 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더 갈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을 좀 거친 이후에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또 하락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기간 조정이라도 지금 여기서 뭐 가격 조정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뭐 11만 원이라든지 뭐 10만 5천 원 정도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좀 가격적인 기간적인 횡보를 좀 거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가격적으로 지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 위에 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야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9만 원 부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일정 구간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피델릭스가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 오늘 상한가 지금 2연속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한 7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잘 가네 하면서
공략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총 낮은 종목들은 빠질 때도 좀 빠르게 빠지고 타이밍을 좀 잘 안 줘요. 예,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잘 안 주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그냥 관망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 쪽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가격적인 지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어디가 좀 가격적인 지지가 나올지는 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정받은 이후에 좀 재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도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걸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의 DDR5보다 높은 10나노급의 5세대 DDR5를 만들면서 급등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단기 고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기간 조정 끝은 어딜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들 한번 상황을 살펴봤고요. 다른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승 시그널 잡아볼까요? 오늘 좀 특징적인 대형주로는 LG전자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10% 넘는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예전에 그 애플카 관련 이슈가 좀 있었을 때 한번 좀 상한가도 갔었던 LG전자인데, 오늘 뭐 애플카 이슈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서 애플카가 뭐가 좀 나왔나? 예, 싶었는데, 일단 6월 초에 WWDC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애플카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거는 아니고 전기차 관련해서 시장 미국의 전기차 전장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PBR 자체도 1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좀 접으면서 그동안 좀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좀 핸드폰 사업이 좀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좀 상승 시세로 백색가전은 그래도 계속 흑자를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좋은 점으로 좀 볼 수 있었는데. 매출 상승을 이끌 만한 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전장 사업, 이 전기차 쪽, 마그나 쪽과 이제 합작 법인을 냈었던 이 사업 부분이 이제 계속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제 미국에서 쓰이는 이 전기차들이 마그나 부품을 좀 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혜를 봐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몇 달 동안의 이 긴 박스권을 좀 돌파해 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올라가야 될 길이 좀 더 있긴 한데 이런 전기차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좀 볼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12만 원 자리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12만 원 자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만 원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 12만 원 자리를 강하게 지지해 주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혹시나 저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요 LG전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나 공략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또 공략 자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수혜주로서 LG전자도 오늘 급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매출 증가로 향후 증가가 더 되면서 성장성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이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오랜 박스권의 돌파를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당장에는 12만 원을 지지해 주시는지 보시고 노란톡방 통해서 거래 대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시그널 잡아봤고요. 하락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봐볼까요? 예, 오늘 좀 하락 종목을 보실 텐데 휴비츠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는 좀 더 밀렸었거든요. 한 12%, 13% 정도까지 밀렸었는데 시차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예, 물론 좀 급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과학기기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좀 급등 나왔을 때는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슈가 좀 돼서 올라갔거든요.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수혜다 하면서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제 11,000원대에서 이제 슈팅이 나와서 23,000원까지 거의 2배 넘게 지금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신용 잔고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급등 나왔을 때 아마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갔었고, 조정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점에서 따라간 물량들이 또 어느 정도 손절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봤었을 때 이 16,000원 요 자리를 또 지지를 해주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까지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다져진다라고 했을 때, 지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재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체 지금 뭐 급등한 이후의 조정이라서 저는 다시 한번 재상승,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2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거래 대금이 원래 좀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실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런 자리가 좀 지지가 잘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 좀 적게라도 한번 또 공략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슈비츠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도 관심 종목 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만한 종목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또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한다면 저점이 어디서 다져질 수 있을지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주신다고 하고요. 또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리콘투와 라운텍, 대원미디어, SBB테크 오늘 네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리콘투는 저희가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이고요. 또 라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고 부근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와 SBB테크 최근에 공략했던 두 종목인데요. 각각 4%와 5% 수익 중입니다. 네 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리콘투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아직 시세가 좀 살아 있어요. 추세가 좀 살아 있고 중국과의 지금 관계가 다시 한번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쪽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좀 줄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줄었던 매출이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동 쪽, 일단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품 관련주 쪽은 계속 매출적인 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실리콘투도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공략했었던 자리가 이제 이런 눌린 자리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정고점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지 일단 곧 슈팅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 여전히 좀 상승 시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일단 6월 초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FA,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MR 헤드셋 관련해서 이제 라운텍이 수혜주로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며칠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라운텍도 다시 한번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대형미디어도 아직은 이 박스권 자리를 못 넘고 있는데 6월 초에 역시나 디아블로4 출시를 앞두고 일단 디아블로4의 플레이스테이션 판매, 유통권을 갖고 있어서 대형미디어도 이슈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애니메이션 관련주랑 뭐 웹툰 관련주 이런 걸로 다 좀 엮일 수는 있는데 뭐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된다. 아직 실적적인 면이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좀 좀 박스권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아직 뭐 상승 자리를 뚫었을 때, 일단 이런 저항선 자리를 좀 뚫었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형미디어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SBB테크도 금요일 날까지는 좀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뭐 뉴로메카라든지 여러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아침에는 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안 들어와고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일단 뭐 로봇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긴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된다.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건 아니고요.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만들면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들이 잘 지지가
때라면은 다시 한번 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대기업들의 뭐 인수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런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또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실 수 있는 거. 지금 고점에서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지해 주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해 볼 종목은요 KH바텍입니다. 오늘 고점에서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에 그 뭐 Z 플립이라든지 Z 폴드 뭐 이런 좀 그 폴더 관련주들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접는 핸드폰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관련주로서는 이제 KH바텍이 매출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차트적인 면에서도 지금 저항선 자리 뚫고 나서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뭐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어서 조금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KH바텍 오늘 공략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리뷰와 종목 공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잘 지지를 해준다면 이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리뷰로서는 일단 화장품주들의 매출이 좋을 것이고 또 앞으로 로봇은 긴 흐름으로 봐야겠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주들과 코스피 대형주들 흐름 같이 한번 잡고 싶다면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화면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장 전에는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리뷰 브리핑 해주시고요. 장중 대응 전략부터 장 끝난 이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까지 자료와 함께 공부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연휴를 잘 쇠고 왔으니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리뷰로 두 종목 먼저 만나볼 텐데요. 백광산업 저희가 3월 말에 공략을 해서 급등을 잡았었고 5월 들어서 지금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예.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양은극재 관련해서 여러 번 다뤘던 종목이고요. 예. 아비코 전자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월 달에 공략을 해서 역시나 급등을 잡았었고 일단 오늘 반도체주들의 급등 속에서 DDR5 관련주로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예.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으로 이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현재 어떤 세정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가성소다라고 말씀드렸죠. 대규모의 이제 가성소다가 굉장히 많이 좀 소모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백광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외에 어떤 반도체 특수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식품 첨가제 감미 현재 첨가제로 현재 알고 있는 솔비톨 이런 부분들도 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의 가성소다의 매출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전문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백광산업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 숨어있는 2차 전지 소재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봐보면은 백광산업은 3월 29일 날 3월 말 정도에 좀 제시를 했죠. 3월 말이면은 좀 이 상황이었습니다. 21선 돌파하기 직전에 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과 60일 사이에 갇히다가 21선을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행보를 해주고 계속해서 약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났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을 현재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전체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은 현재 노란선에서 보면은 1단 상승,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2단 상승, 3파동의 형성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봉이 연속적으로 올라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속임수 운봉이 뭐 한 2, 3일 정도 떨어지거나 5일선이 만약에 지지가 받으면은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신고가 갱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백광산업을 이제 보셔야 되고 지금은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숨어있는 어떤 2차 연결고리의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현재 아비코였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DDR5에 DDR4하고 DDR5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DDR5하고 4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현재 이제 D램 칩에다가 실질적으로 전력 반도체를 장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파워 인덕터, 이제 파워라는 보통 현재 증시에서 또는 산업에서 파워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전부 다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파워가 붙은 것은 전부 다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인덕터 관련된 부분들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비코 전자에서 파워 인덕터 전문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DDR5의 최대 수혜주가 저는 아비코 전자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두고 있었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DDR5의 어떤 이제 양산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한번 이 박스권을 현재 보이다가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살짝 눌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 되면은 이렇게 눌림목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현재 상승 삿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원만한 상승과 조정을 채널을 보이면서 이렇게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슈팅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12,000원이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만 원 또는 24,000원. 현 시점으로 보면은 현재 1단 마디가 16,000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2,000원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의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종목군 중에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언급을 했는지 현재 추천했던 또 공략을 했던 사유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어떤 소모되는 어떤 가성소다 그런 부분들, 아비코전자는 DDR5에 유일하게 파워 인덕터를 생산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종목 발굴에 심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두 개 종목 에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양음극제와 이 DDR5가 강세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제시를 통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나도 수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또 종목 발굴들 더 많이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오늘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KNJ입니다. 반도체용 SiC 포커스링과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 가까운 상승과 함께 5월 이후로 계속적인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모두 신고가 부근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의 수혜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신규 라인 증설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연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딜지까지 한번 기업 소개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KNJ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이제 KNJ는 알다시피,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업체 부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추천 사유는 이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업체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유리 기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리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장비 업체인데 보통 왼쪽에 보시면 유리 기판을 이제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커팅을 하고 나서 커팅 옆에 어떤 그 면을 가공하는 어떤 장비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유리를 깔게 되거나 어떤 책상에 유리를 깔게 되는데 옆면이 날카로우면 안 되잖아요. 보통 깨끗하게 가는 어떤 그 면 커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KNJ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표면 손상 검사, 가공면까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설비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현재 디스플레이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현재 증설이 되고 있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유리기판 연마기, 그다음에 유리기판 검사기, 기타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XR 기기 출시,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 이런 부분에 또 출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될 거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BCNC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 공성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밥통까지 생기는 식각 장비. 그러니까 식각 장비는 계속해서 이제 증착 과정을 이제 거치려면은 깎아내는 작업이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회로를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챔버 안에다가 계속해서 현재 증착 과정이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챔버 안에 어떤 필요한 장비인데 이 챔버 안에 각종 현재 플라즈마의 어떤 그 부분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제 탄화 규소, 현재 SiC 포커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모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는 업체.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BCNC뿐만이 아니라 이 업체도 이제 상용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높게 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또 하나의 경쟁력은 우리가 1차 밴더, 2차 밴더도 있고 애프터 마켓도 있고 비포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은 뭐냐면은 하청업체, 그러니까 장비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챔버를 다 꾸미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부품을 요구하면은 장비업체한테 식각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원청, 현재 포커스를 만드는 원청한테 부품을 바로 공급받는 부분들이 애프터 마켓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어떤 부분의 또 매출, 특히 이제 장비업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의 어떤 매출도
현재 급격히 증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장비 업체는 뭐 랩리서치나 뭐 이런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가 중국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우회 등록으로 중국에서는 바로 이런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나 단가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KNJ가 이런 흐름에서 이제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KNJ는 시총이 일단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또 기존의 시세가 나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이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재 실리콘 포커스링이 관련된 어떤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약간 숨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집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 포커스인데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는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만이 이제 매수 시점이고 만약에 이 상태로 날아가면은 뭐 일단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뭐 현재 계속 날아가면은 매수 타이밍을 뭐 놓치는 거고요. 다음 기회에 놓치는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KNJ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실리콘 이 포커스링 관련해서 숨어있던 종목을 발굴을 해봤는데요. 일단 시총이 가볍기도 하고 연일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공략을 하셔서 바로 또 날아갈 수가 있지만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또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이었고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CU박스입니다. AI 얼굴 인식 관련해서 국내 최다 컨퍼런스를 진행한 그런 종목인데요. 자, 오늘 0.8%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입니다. 엄청 따끈따끈해서 지금 현재 캔들이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 이후에 3거래일째에 이제 공모주를 회복을 했고 동시에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후에 바로 또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어디까지가 조정이 이어질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낯선 기업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이제 CU박스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약간 메리트는 없습니다. 네.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시총이 가볍고 또 기관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약간 무시하고 약간 저평가적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새로운 얼굴 인식에 대한 독보적 기술은 현재 CU박스가 현재 독보적이다 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U라는 영어의 의미에서도 아수겠죠. 당신을 본다. 이렇게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또 블랙박스의 개념, CU박스라는 것은 얼굴 인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굴 탐지, 얼굴 정렬, 얼굴 특징 추출, 그다음에 얼굴 매칭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담이지만은 최근에 북한의 이제 탈북 이 루트가 중국을 통해서 많이 베트남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건너오는데 지금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얼굴 매칭 시스템, 사회 신분 보장 제도하고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얼굴 매칭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거의 다 걸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사회의 어떤 신용평가, 만약에 사상이 약간 불량하면은 자동차나 버스도 못 타게 다니는 이렇게 제재 조치를 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여러 가지 보안 또는 방법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독보적 기술력을 CU박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공항공사의 원 아이디라고 해서 바이오 인증을 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내가 걸어가면은 자동으로 얼굴 스캔을 받아서 요건 없이도 바로 이제 패스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관공서나 대기업이나
대기업 직원들을 전부 다 얼굴 매칭을 하게 되면은 신분증이 이렇게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왕래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효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되고 있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공항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권회사나 이제 금융기관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업체나 일반 업체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 아이디 쪽이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생각보다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CCTV의 모든 기능은 바로 그 현재 얼굴 인식 기능에 기술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특히 이제 탁월한 개념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이에 대한 기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기관 부분에서 5개 부분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부분에서는 전 항목 국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얼굴 인식 기능에서는 글로벌 탑 티어 수준,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의 또 수준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우박스가 인공지능과 함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출액도 2000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시대를 맞춰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CCTV에 맞춰서 이런 시우박스의 어떤 솔루션 사업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우박스를 잘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데이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추세라든가 패턴이 전혀 드러나지는 않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대량 거래 상한가를 실현을 좀 했고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대규모 매수세가 일단은 현재 제시가 됐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장대 양봉의 절반이 살짝 무너졌지만은 보통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정도가 만약에 쉬어주면은 고점에서 보면 오늘이 5일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종가상 양봉이 나오고 종가상 중심을 지켜주면은 한번 매수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 1개월 물량, 3개월의 어떤 보유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되려면은 아직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슈팅들이 한번 나와 줄 수가 있고 또 시총이 또 워낙 적습니다. 또 현재 상장 초기에 많은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중에 좀 탄력을 받아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우박스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몰린 부분들은 실질적인 AI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AI 종목군 중에서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종목이 상당수 많이 포진하고 있죠. 다만 뭐 이런 어떤 그 포텐셜만 가지고 뭐 시세가 나는 종목이 많이 있는데 시우박스는 그렇지 않고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AI주들의 강세 속에서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시우박스의 AI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안과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차트적인 데이터가 적은 편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신규 상장주들 그동안 괜찮은 종목들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런 차트보다는 기업적인 분석 측면에서 오늘 다뤄봤고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 날까지 임상은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오늘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현우산업입니다. 전장용 PCB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근이 전고점 부근에 다 와 있는데요. 최근에 4월 달에 만들었던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오늘 다녀오면서 상고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후적
구체적인 이 차트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주요 장비 또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PCB라고 한다면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PCB 기판, PCB 기판은 연성회로 기판하고 이제 경성회로 기판인데 이렇게 딱딱한 파란색처럼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경성회로 기판, 일반적인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용 하고 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용 이제 PC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LG 쪽에 거의 다 납품을 하고 있고 LG가 전장 사업 쪽에 거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쪽으로 거의 납품하고 있는데 현우산업이 보기 드물게 자동차용 PCB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많은 메이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LG에 거의 올인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자동차 전장 부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어떤 전장 부품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현우산업의 자동차 전장용 PCB 종류에 대해서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보면은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오토모티브 레이더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어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PCB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다음 장 그림 보시면은 도어 핸들이라든가 버스바 모듈에 관련된 어떤 PCB 기판. 다음 장 보시면은 또 현재 오토 텔레메틱 그다음에 홈 어플리언스 관련된 부분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열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전장용 PCB가 전문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헤드램프 쪽이죠. LED 헤드램프 쪽에 대한 어떤 전력용 PCB 기판. 이쪽도 생산을 하고 있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자동차 CID, 그러니까 현재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어떤 디스플레이 어떤 PCB 기판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과 LG의 현재 확실한 유대 관계 속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물론 LG전자의 매출이 전장용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지만은 꽤 현재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우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이와 비슷하게 약간 움직일 줄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현우산업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현우산업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지금 한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약간 시총이 가벼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성장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죠.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했다가 절반 조정을 보였죠. 여기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중심에서 터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N자형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PCB 기판 쪽, 그다음에 전장용 쪽으로 또 새롭게 찾으신 분, 그다음에 LG전자의 납품 전문 하청을 하고 있는 업체를 찾다 하면은 현우산업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우산업은 좀 약간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구장 표시 하나 한번 하고 현재 여러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우산업 주로 이 LG의 부품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장용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 여러 가지 PCB, 회로 기판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가 뜨면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반도체와 AI, DDR5까지 여러 섹터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사칭한 피해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